저도 그 제목은 거창합니다만은 제가 정한 제목은 아니고요. 이번 그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는 우리 해양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공동으로 이렇게 제목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발표는 서양 외부에서 제주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특히 물론 이제 외부라고 하면은 우리 일본이나 저 옆에 중국도 있습니다만은 보다 이제 멀리 떨어진 이제 서양 사람들이 제주를 어떻게 인식했을까 하는 타자의 시선으로 보는 이제 제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 이제 미지의 세계로 제주도의 아주 아련한 모습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이어서 인식이 약간 혼란이 가미가 되면서 풍마도라는 또 제주도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멜이 왔다 가면서 제주도가 이제 켈파트라는 섬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제주로 변해 나가는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양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 아주 멀리 떨어진, 서양에서는 이 시기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에는 또 이제 유라시아 대륙에 이제 굉장히 극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동쪽에 떨어진 이 지역의 인식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도는 오르텔리우스라는 아주 메르카토르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었던 지도 제작가인데요. 유명한 그 세계지도입니다. 이 세계지도 1570년에 세계지도를 보면 신대륙까지는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유명 지도 제작가의 인식 속에도 우리나라도 없고 아예 제주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그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찍부터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런 정보들이 하나씩 들어가면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서양인의 인식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나마 최초로 이 우리나라 그리고 제주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이제 후반에 이제 16세기 말 정도의 대사에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일하 드 코리아라 해가지고 제주도 일단 이제 한반도를 아예 그 섬으로 표현을 합니다. 섬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게 직접 어떤 지도를 가지고 제작했다기보다는 이전 시기의 지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행기 속에서 한 조선은 섬이었구나, 섬이었다 하는 그런 묘사가 있으면 이와 같이 섬도 윤곽이 두리뭉실하게 그려진, 정확히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섬으로 처리하고, 여기 밑에 있는 게 쓰시마입니다. 쓰시마 섬이 이제 나오지만 제주도라고 볼 수 있는 건 바로 요 정도입니다, 이게. 근데 명칭이 코리아라고 돼 있어요, 또. 그래서, 코리아가 또 두 개나 이제 나타나고, 여기에, 일하스도스 라드론을 해가지고 이 도적섬이라는 명칭이 최초 또 나타납니다. 원래 도적섬이라는 것은, 저쪽 필리핀 쪽에 마리아나 제도인데, 이게 마젤란이 그 이름을 이제 처음에 발견하면서 붙인 건데, 이 동북 해상 쪽에 해적들이 출몰하면서 이 해적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쪽 부근에 이제 도적섬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도상에 들어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와 같은 명칭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어서 보다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테이세이라라는 지도 제작자가 만든 이와 같은 지도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반도 역시 여전히 섬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한반도의 이미지는 거의 섬으로, 그 다음에는 섬인지
반도인지 헷갈리게끔 오이 모양처럼 그리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반대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제 섬으로 표현되는 이 한반도의 인식 속에서 이 아랫부분, 여기 이제 확대한 그림, 지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요 한반도의 아랫부분 섬, 제주도 위치 정도에 되는 섬에 이제 일라스도스 로드렌 해가지고 이 도적섬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제 제주도를 가리키느냐? 그것도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제주도인지 대마도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렴풋하게 인식이 혼란 속에서 명칭을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1634년에 그 불라베라는 지도 제작가가 그린 중국 전도에서도 여전히 그 섬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 아랫부분에 보면은 역시 도적섬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요게 대마도로 보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는 제주도를 지칭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어느덧 이 도적섬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이제 필리핀 쪽에 도적섬을 마젤란이 이제 도적섬이라고 명칭을 붙였다 했잖아요. 요 밑에 부분 여기에서도 인슐라 로드렌 해가지고 도적섬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도적섬이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겁니다. 여기는 구체적인 어떤 뭐 측량이라든지 실제 탐사에 의해서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서서히 이 시기에 제주도라든지 동아시아, 이제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다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입수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이라는 그 선교사가 중국에 와가지고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이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하면서 이 시기에는 가장 널리 유포된 중국 지도첩을 만들게 됩니다. 이 중국 지도첩의 중국 전도죠. 전도에 바로 한반도의 모습이 이제는 명확하게 그려지고요. 그 밑에 이 제주도에 해당하는 섬이 좀 더 크게 그려지는데, 명칭이 아일랜드 이제 풍마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풍마라는 명칭을 둘러싼 지금까지 아주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마, 어떤 분은 바람 풍자 말 맞자, 삼다도를 뭐 생각하면서 바람과 말이 많으니까 풍마도라 했다. 어떤 분은 풍부할 풍자에 말 맞자, 말이 풍부하니까 풍마도다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해석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어떤 연구에서도 이 풍마에 대한 유래를 저는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고요. 1655년 역시 마르티니가 제작한 일본 전도, 일본 왕국도에서 또 여전히 이와 같이 이 풍마라고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 지도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옆에 바로 밑에 마름모골의 섬이, 이거는 사실 일본 쪽에 없는 섬이 나옵니다. 이 마름모골의 큰 섬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켈파트라고 하는 제주도를 묘사한 섬이 되겠습니다. 이게 최초 이 켈파트라는 섬은 이미 하멜이 표착한 게 1653년인데 제주 표착 이전에 네덜란드 동인대 회사에서 갤리선을 만듭니다. 갤리선을 1630년경에 만드는데 그 선박의 이름이 켈파트였어요. 그 켈파트가 1643년경에 이 상선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해도상에는 없는 제주도라는 섬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제주도를 갖다가 자기의 선박 명칭인 켈파트라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큰 섬이기 때문에 해도상에 표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보고를 합니다. 동인대 회사 본부에 보고를 하고 그게 해도에 반영되면서 해도에 먼저 그려지게 되죠. 그 해도에 그려진 걸 바탕으로 해서 이 마르티니가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예, 최초로 이제 그 켈파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지도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 지도에는 풍마하고 켈파트가 이제 지명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켈파트가 두 개, 그러니까 풍마와 켈파트라는 두 개의 제주도 섬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러면 풍마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이냐? 1602년에 마테오 리치가 그린 고려만국 전도에는 이와 같이 한반도의 명확한 모습을 그려내고, 그 다음에 제주도는 이쪽 귀퉁이에다가 고탐나라고 해놓았습니다. 고탐나. 근데 요 아래, 한반도의 아래 밑에 크게 대마도를 그려놨어요. 정확히 이거는 어떤 자료를 토대로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중국 자료보다는 일본 쪽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그리다 보니까 제주도의 명칭까지는 들어갔습니다. 고탐나라가 되어 있지만 섬은 굉장히 작게 처리되어 있고, 대마도의 섬을 훨씬 크게 그려놨어요. 이게 대마라는 한자 명칭이 봉활봉자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봉마라고 잘못 음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봉마라고 음가 자체가 봉이기 때문에 봉황봉자의 봉마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약간 후대 제작이 된 지도입니다만은 한반도가 있고 요 옆에 제주도는 아까처럼 있는 등 없는 등 이제 묘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봉황봉자를 쓴 봉마도가 나타납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이 대마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천하청도라는 중국 지도죠. 중국 지도에서도 여전히 이 아래 부분에 대마도 부분에 봉마도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 지도의 여러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는 대마도를 봉마도로 인식을 했고, 이 봉마도가 표현된 지도를 또 마테오 리치가 아니고요. 아까 이제 그 마르티니가 보고 제작을 하면서 요 중국식 발음으로 풍마라고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제 한자 해석상의 그런 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지도 제작 과정에서 지도 제작이 계속적으로 앞에 있는 지도를 바탕으로 그리고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또 오류들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지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53년에 하멜이 표류를 해서 나중에 돌아가서 하멜 표류기가 1668년에 간행이 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번역이 되고 이제 간행되면서 굉장히 히트를 치죠. 이 표류기 자체가. 그러면서 제주도는 바로 켈파트구나. 하멜 표류기에서 이미 하멜은 제주도에 도착하는 순간 지도상에서 해도를 보고 확인한 결과 여기가 켈파트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켈파트 섬이구나 해서 바로 이제 보고서에도 그렇게 썼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제작되는 지도들이 이제는 풍마와 켈파트가 같이 혼재되는, 그러니까 두 이름이 하나의 섬에다가 두 이름이 사용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이라는 사람이 제작한 1705년 지도에서도 이거는 풍마섬, 아일랜드 풍마, 그 다음에 켈파트 또는 풍마 또는 켈파트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드페르라고 하는 이 지도가 아주 요상한 지도인데요. 전반적인 어떤 한반도의 형세는 반도의 명확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은 이쪽에 보면은 풍마라는 명칭과 그리고 요 옆에 켈파트란 명칭이 두 개 들어가 있는 건 앞서 지도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게 모간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제주도에 가운데 동그랗게 그리는 데 모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지명인지 처음엔 몰랐었는데요. 지금 모관 할 때 그 지명입니다. 예, 하멜이 표류하고 잡혀갈 때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모관으로 가고 있다. 나는 누구를 만나느냐? 너는 앞으로 목사를 만날 것이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멜 표류기 안에. 모관이라고 이제 그 표기가 되어 있고 해서 아, 제주도의 중심지가 모관이구나 해서 여기에 수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모관이라고 할 때는 육지 사람도 모릅니다. 모관이면 제주도에 모관 지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죠. 근데 오히려 수만리 떨어진 서양에서 모관이라는 지명을 다시 만들어낸 거죠. 이러한 그 동서의 교류를 통해서 뭐 우연치 않은 이제 표착에 의한 교류입니다만은 이런 이 지리 정보의 교류를 통해서 모관이라는 지명이 생소한 서양의 고지도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요 제주목 안의 지명이 이제 제주목 안을 얘기하는 게 이제 모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켈파트와 풍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제주도 지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제주정의 대정이라는 사뭇 명칭이 들어가 있는 지도가 또 제작이 됩니다. 1732년 당빌이라는 당대 프랑스의 최고의 그 지도학자였죠. 이 사람이 그 중국 선교사, 황려 전람도를 만들고 있던 그 선교사들이 보내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가장 훌륭한 또 중국 지도첩을 만듭니다. 이 중국 지도첩 속에 우리 한반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풍마라는 섬이 여기에 풍마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켈파트라고 이제는 마르모꼬리의 섬에다가 명칭이 뚜렷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와 더불어 여기에 제주 대정 정이라는 요 사무의 명칭까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명칭과 풍마, 켈파트 이 세 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지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최초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조선왕국 전도에서는 당빌이 이 켈파트라는 요 밑에 있어야 되는 섬은 빼버렸죠. 아마 이거는 이 위도를 고려해가지고 밑에 있기 때문에 빼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섬의 명칭도 풍마라고 안 했어요. 이제는 키주, 뭐 태칭, 찬이 뭐 이런 식으로 이 중국식 발음으로 우리나라 제주도의 사무 명칭을 갖다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작되는 많은 지도들이 이러한 흐름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지도에도 이 제주도와 풍마와 켈파트가 이제 동시에 공존하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섬을 가지고 두 개의 명칭이 있다면 이제는 각각 개별적으로 풍마섬, 켈파트 섬이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1783년에 캐리가 제작한 지도에서도 이 풍마는 좀 더 이제 이 내륙 쪽으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부의 켈파트 이렇게 두 개로 그려내기 시작하죠. 이러한 과정에서 제주에 대한 인식이 또 획기적으로 바뀌는 게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하멜이 필요하고 한바탕 이제 또 회귀가 됐고, 그 다음에 라페르주라는 프랑스 탐험가가 이 지역을 항해하면서 쭉 동해안까지 탐험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이때 그 제주도를 측량을 하게 돼요. 실측을 하면서 이와 같이 제주도 이 남부 지역을 아주 자세하게 그려냅니다. 그려내고, 그리고 전체 그 항로도에서도 이 라페르지의 그 항로도 사이에 제주도 요게 풍마고 요게 실제 실측한 제주도 켈파트를 그려넣습니다. 그래서 확대도를 보시면 이 풍마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켈파트가 실제 측량한 모습으로 이거는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 시기에 마름모골의 어떤 풍마가 켈파트가 이제 사라지고 새롭게 측량된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풍마라는 게 사실 가보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더라. 풍마를 찾아 측량을 해봤지만 거기에 어디에 해당되는 섬이 없더라. 오히려 풍마하고
켈파트를 별도의 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켈파트가 예전에 얘기했던 풍마나 다름없다 해가지고 켈파트 하나로 이제는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그 전에 풍마는 사라지고 켈파트 하나로 단일화되는 이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켈파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에는 영국 해군들이 또 와서 탐험을 하면서 아주 그 자세한 해도들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사마랑호를 이제 끌고 왔던 이제 벨처죠. 이 벨처가 와서 1848년에 이렇게 제작한 이 제주도에서는 역시 이제 켈파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한라산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마운트 오클랜드라고 이제 붙입니다. 그래서 한라산을 빼고 이제 마운트 오클랜드라고 붙이고 여기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한라산의 높이를 거의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그래서 1955m인가 이렇게 측정해서 여기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의 최초로 한라산의 높이를 정확하게 측정한 사람이 이제 벨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편으로는 제주가 이와 같이 제주를 이제 이런 중국 발음으로 해가지고 표기하는 그런 사례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읍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흐름은 아니고요. 상당히 좀 예외적으로 이렇게 일부 국가의 지도에서 나타납니다. 대부분 그러면 뭐냐? 켈파트입니다. 그래서 1871년에 영국 해군성 해도에서도 여전히 켈파트로 표기가 되고 마운트 오클랜드 여기는 뭐 피트로 환산해서 한라산의 높이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항구의 이름도 아주 지멋대로들 다 붙여놔요. 자기네 해군의 뭐 장군 이름 갖다가 따놓고 이런 식으로 이름들을 다 이제 붙여놨습니다. 원래 우리가 부르던 명칭은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로 가면서 이 제주라는 것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죠. 여전히 이제 본섬은 이제 켈파트 아일랜드, 이제 저쪽 제주목 중심지를 이제 제주라고 이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4년에 가서도 이 켈파트, 여전히 켈파트라는 명칭이 이어져 오고요. 이 제주라는 게 이제 이러한 표기로 되고 프랑스 육군에서 제작한 제주도 지도에서는 이제 그 한라산이라는 명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유지명이죠. 원주민들이 붙인 지명, 이게 고유지명입니다. 고유지명을 우선적으로 지금은 지명표기에 있어서도 국제간의 협약이 고유지명 우선표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붙인 지명들이죠. 오클랜드 마운틴이라든지 이런 건. 근데 이제는 이런 고유 지명들이 하나씩 이제 표기가 되어 가고, 결국 이러한 흐름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해방 이후가 돼야 제주라는 명칭이 아일랜드 오브 제주 아일랜드가 전면적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